삼각형과 삼각함수 39페이지부터고요. 39페이지부터. 자, 오늘은 한 단원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데일리 테스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한 단원만 진행을 할 거고, 아마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 요 파트에서는 딱 세 가지의 이론만 나와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세 번째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사인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가보자. 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죠? 어떤 원이 있고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삼각형은 뭐 예각일 수도 있고 중각일 수도 있고 직각 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이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각 꼭지점과 마주보는 대변을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는다면 사인 법칙 뭐였다?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자, 여기 사인 법칙이죠. 일단 사인 법칙은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다 유도하는 거야. 그럼 뭐를 유도하느냐?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그럼 사인 A는으로 고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사인 A는 얘가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죠.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거나 아니면 유도하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B도 2R분의 B고 사인 C도 2R분의 C야.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결과적으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의 B를 구하면 이것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니까 2R, 2R, 2R 다 약분될 거고, 결국 이것은 변의 길이의 B랑 같더라 라는 식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사인 법칙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놈은 언제 쓰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은 다음과 같은 때 씁니다. 마주보는 성분을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삼각형 중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개의 성분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값을 알 때의 다른 값 구할 때 써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분 중에서 마주보는 뭐 A든 BB든 CC든 마주보는 성분에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에 쓸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야.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16번이고요. 68번이죠. 11-16번. 중심이 O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었는데 AOB의 각은 COD의 각의 3배다. CD의 길이가 10이고 AC랑 BD가 수직이라면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사인 8분의 파이는 단 저것이다. 자, 원이 있는데요. 이런 원이 있어서 얘가 사각형 ABCD가 있대. 일단은 그냥 그려보자 이거죠. 이런 그냥 사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ABCD. 자, 아무렇게나 이 사각형을 그렸어. 그런데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쪼개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잠깐만 원점이 이상하네. 중심 이 정도겠죠? 자, 원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자 그랬더니만 COD의 각의 3배가 AOB랑 같으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놨더니 얘는 3세타가 되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했더니 요 길이가 10이었대요. 요 길이가 10이었대요.
그리고 AC랑 A부터 C까지랑 요거 C까지랑 B에서 D까지를 그었더니만 얘가 수직이었대. 자, 넓이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야. 어떻게 풀지 좀 감이 잡혀요? 넓이를 구해보래요. 첫 번째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거든.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고, 그리고 저게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힌트를 조금 주면 무엇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풀지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니? 자,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라고 했어. 뭔 말이야? 요 AB가 현이 되는 요 중심각이 3세타잖아요. 그럼 요 중심각이 3세타면 얘가 똑같은 현을 갖고 있는 여기에 이 원주각, 여기는 뭐다? 그거의 절반인 거죠. 2분의 3세타죠. 그 다음에 똑같이 CD를 기준으로 요 중심각이 세타니까 그러면 CD를 기준으로 한 여기 이 원주각, 이 각은 이 각의 절반인 2분의 1 세타가 되거든. 근데 여기가 90도잖아요. 90도잖아. 그러니까 뭐다? 얘랑 더해도 90도다. 두 개를 더하면 2세타네요. 그럼 2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세타는 4분의 파이인 거를 알 수 있어. 자,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인 거 알았는데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그냥 이거 그래 이 삼각형 이거 그냥 생각해보면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 길이가 10인 거 알고 있고요. 요 각이 2분의 세타니까 즉 8분의 파이인 걸 알고 있다고. 그럼 뭘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8분의 1 파이 분의 10은 사인 8분의 파이 분의 10은 뭐랑 같니? 이꼴 2R과 같은 거잖아. 됐죠? 그리하여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R은 그러면 사인 8분의 1 파이 분의 5가 되는 거고, 원의 넓이는 R 제곱 파이잖아요. 끝났죠? 그렇죠? 이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R 제곱 파이를 구해주면 최종적인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우리는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사인 법칙은 요거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유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두 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A, B, C라는 꼭지점이 있고요. 역시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 B, C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 첫 번째 A제곱은으로 시작하는 식이죠. A제곱은. 자, A제곱은 뭐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암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식을 넘기고 넘겨서 코사인 A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문제 풀 때마다 정리하지 않고 그냥 따로 암기하는 거야. 코사인 A는 분모 2BC 분의 분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자, 암기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식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위치로 암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제곱은으로 시작한다면 보자. a제곱은 하면은 이거를 손가락으로 짚어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다. 이렇게. 그러면 b제곱은 그럼 b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다. 자,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데 문자 그대로 암기한다기보다는 직접 삼각형 그리면서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지막으로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자, 두 개씩은 암기해야 되고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첫 번째는 이럴 때 쓴다. 이럴 때라는 건 뭐죠? 이럴 때라는 것은 하나의 각과 두 변 BC를 알 때야. 그러니까 B랑 C를 알고 각을 알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걔가 꼭 끼인각일 필요는 없어. 그냥 두 변과 얘를 알아도 코사인 법칙 쓰면 상관은 없어. 하지만 얘를 알면 마주보는 성분을 알고 있는 거니까 사인 법칙으로 풀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BC, 두 변과 그 사이각을 알 때 쓸 수 있어요.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두 번째는 언제 쓸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ABC,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인 법칙은 이 식 하나 암기하셔야 되고요. 암기해야 되고,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성분을 알 때 다른 값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코사인 법칙은 결국 두 식을 둘 다 암기해야 되는데 걔는 두 변과 사이각을 알거나 아니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문제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요. 파악해서 걔를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17번 문제는 11-17은 증명 문제니까 걔는 뺄게요. 그거는 빼고 18번으로 들어갈 건데 18번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삼각형의 꼴을 묻는 그러한 수원 파트는 전부 다 삼각함수를 변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삼각함수를 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일단 sin A는 뭐야?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A로 바꾸면 돼요. 코사인 A는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꾸면 돼요. 물론 탄젠트 A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얘분의 얘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바꾸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따로 사인 따로 바꿔주면 돼. 자, 어떤 문제? 삼각함수가 주어진 상황에서 삼각형의 꼴을 구하라. 전부 다 그 삼각함수를 각에 대한 식으로, 아니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11-18번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1번. 탄젠트 A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이꼴 탄젠트 B 곱하기 사인 제곱 A랑 똑같아요. 여기 B구나. 자,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탄젠트 대신에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
B로 바꾸자 했고 여기는 사인 제곱 B는 탄젠트 B는 그럼 코사인 B분의 사인 B 곱하기 사인 제곱 A니까 일단은 사인 B가 하나가 약분된다. 사인 A도 하나가 약분된다. 분모 보기 싫으니까 이제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를 곱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결국에 이 좌변은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A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코사인 B 대신에 써야 돼. 사인 B 대신에 써야 돼. 그냥 다 써주면 코사인 B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B다. 는 코사인 A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사인 A 2R분의 A다. 그럼 저희 또 다 없애버리는 거죠. 2R 없애버리고 2C 없애버리고 나머지 양변에 A 곱하기 B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그럼 여기는 이거 A 곱하기 B를 곱했으니까 A 지워져서 요거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고요. 우변도 양변 AB 곱했으니까 A제곱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는다. 다시 또 정리해주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서로 지워지죠. 그러면 남는 거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 4제곱은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이다. 다시 또 넘겨서 정리해주면 요거 A 4제곱 빼기 B 4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얘도 넘겨주면은 C제곱으로 묶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네요. A제곱 빼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빵인 거니까 자 곱한 게 빵이라는 얘기는 뭐죠? 이거 AND가 아니죠. 곱한 게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죠. 그럼 얘가 0이라는 얘기는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또는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괜히 얘를 AND로 생각해서 직각 이등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인 거니까 이등변 또는 직각삼각형. 그럼 이게 첫 번째 거 정답이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도 똑같이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식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풀이식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건 좀 감수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삼각함수를 전부 다 변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것만 생각해서 접근해주면 돼. 이해되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아쉬우니까. 자, 8번에 그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2번. 사인 B 곱하기 A 마이너스 C 코사인 B는 사인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코사인 A. 자, 얘가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 식을 전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식을 전개해주면 얘는 A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코사인 B는 이거 B 곱하기 사인 A 마이너스 C 곱하기 사인 A 코사인 A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주어진 식을 뭐 공통인 식은 잘 안 보이네.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ABC가 이렇게 A, B, C가 있고 마주보는 면이 A, B, C인데 그러면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가 의미하는 거 C 곱하기 코사인 A가 의미하는 거 없나? 그냥 자, 내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별거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계산해버리면 얘는 A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C 곱하기 사인 B니까 2R분의 B 코사인 B니까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B 곱하기 사인 A니까 2R분의 A 마이너스 C 곱하기 2R분의 A 곱하기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 날라가죠? 2R 다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C 약분되고 얘도 C 약분되고 그러면은 이제 분수 보기 싫으니까 2B랑 2A랑 곱해서 다시 싹 다 정리해버리면 이것도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그 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낼 수는 있을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정리해서 일단 변들의 관계식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그 변의 관계식으로부터 문제를 그냥 접근해주면 된다. 그냥 요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자, 삼각형의 꼴 구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다 변으로만 바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11-19번 19번 일단 다음 식이 성립한대요. A 더하기 B분의 C 플러스 C 플러스 A분의 B는 1이다. 자, 얘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각 A를 구하고 두 번째 A가 루트 7C랑 같다면 사인 B랑 사인 C를 구하시고가 문제였는데 일단 주어진 이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 부모가 좀 문자면 보기 싫으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일단 정리해주면 얘는 C 곱하기 양변에 A 플러스 B, C 플러스 A를 곱하겠죠? 그럼 여기는 C 곱하기 A 더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A 더하기 B는 우변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AC 더하기 C제곱 AB 더하기 B제곱은 전개 A제곱 더하기 AC 더하기 AB 더하기 BC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워지는 게 있네요. AB 서로 지워지고요. AB 지워지고 AC 지워지고 그러면 남은 거를 써주면 요 A제곱은만 남기고 넘겨버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C다. 자, 이제 보자. 이 식을 봤더니 뭐가 생각날까? 이 식을 봤더니 뭐를 쓰고 싶죠? 코사인 법칙과 비슷한 꼴인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 왠지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질 거야. 그런 느낌 들어야 되고
게다가 첫 번째 문제가 코사인 A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코사인의 법칙으로 푸는 거라고. 왜요? A, B, C 세 변의 위치 관계, 이 세 변의 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그 사이값, 그 다음에 세 변을 알 때 쓴다니까. 그래서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자고요.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 A, B, C면 자 코사인 법칙이 뭐였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였죠? 코사인 법칙. 그런데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주면 아하 코사인 A가 2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다. 자 이건 삼각형이거든요. 그럼 삼각형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60도밖에 없다고. 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코사인의 함수는 1대1 함수고 걔가 2분의 1 된다. A는 60도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60도인 건 구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이 A라는 변이 C변의 루트 7배래요. 그럴 때 사인 B랑 사인 C를 구하시고가 문제인데 우리는 무엇을 알아냈냐면 각 A가 60도인 건 알아낸 상황이잖아요. 그럼 각 A가 60도인 거 알고 있는데 정훈아 자냐? 자, 각 A가 60도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사인 B랑 사인 C를 구하려면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사인 법칙이었는데 그런데 A라는 각이 60도인 걸 알고 있어. 근데 A가 루트 7 C랑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할 수 있니? 이놈과 이놈으로부터 사인 C를 구할 수 있다고요. 왜요? A 대신에 루트 7C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A에 60도 대입해주면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분의 A가 루트 7C 이것은 사인 C분의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C 날아가고요. 이거 크로스 해주면은 루트 7 곱하기 사인 C가 이꼴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니까 사인 C는 2 루트 7분의 루트 3이고 유리와 14분의 루트 21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A라는 값을 알아냈어. 그쵸? 그리고 사인 C에 대한 값을 알아냈어.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사인 B만 구하면 돼.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인 B는 그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뭐 이용하면 될까요? 사인 C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C 대신에 그러니까 A 대신에 루트 7C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뭐도 구할 수 있다? B도 C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A 대신에 루트 7C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결국에는 B를 C로 바꿀 수 있어. 그럼 B를 C로 바꾸는 순간 사인 C는 구했으니까 이제 이놈과 이놈을 가지고 똑같이 한 번 더 여기서 푼 것처럼 해주면 사인 B도 구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거고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형태 뭔가 코사인 법칙과 비슷한 꼴이 나오면 일단 대입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성훈이 자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졸리면 스스로 그냥 한번 문제 쭉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법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A가 루트 7C인 거 알고 있다는 얘기는 A랑 C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고 거고 사인 A 값도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린 사인 C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봤던 거야. 한번 완성해서 좀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0번 은근히 자주 나오는 꼴 중에 하나인데 은근히 자주 나오는 꼴인데 20번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 내부에 한 점 P를 잡아서 P에서 A까지 길이가 5고 B까지 길이가 3이다. C까지 길이는 7이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막상 간단해 보이지만 얘를 직접 풀어서 정답을 끌어내는 그 과정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림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을 그리고. 자, 정사각형이에요. 여기에 내부의 한 점 P를 잡은 거죠. 내부의 점을 잡았어요. A, B, C, D. P에서 A까지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그 길이가 5가 되었다. B까지의 길이가 3이 되었다. C까지의 길이가 얘가 7이다. P에서 C까지 길이가 7이다.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문제니까 우리 이제 한 변의 길이를 뭔지 모르잖아. 그럼 걔를 미지수 x라고 놓을게요. x. 자, x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느낌이 와요? x를 어떻게 구할까? x를 어떻게 구할까?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두 변과 사이각을 알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곽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코사인 법칙을 하나 써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알파를. 그러면 얘가 알파면 여기는 뭐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어. 맞죠? 해보자. 자,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이 코사인 공식. 코사인 알파는 부모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그렇죠? 코사인 알파는 2, 3, x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코사인 알파죠. 두 번째,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똑같이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인 거야. 그런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뭐랑 똑같은 거다? 각 바꾸기를 통해서 고치면 얘는 사인 알파랑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건 사인 알파라고요. 자, 이제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알파 구했고 사인 알파 구했으니까 이 두 놈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놈을 제곱 후 더하면 좌변은 1이잖아요. 그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 우변은
얘를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이게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x 값을 구할 수 있더라. 이러한 흐름인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의 문제는, 이 문제는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굉장히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와.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삼각형으로 변형돼서 똑같이 내부점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되게 종류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난감할 수도 있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구하지? 그게 아니라 한 변을 미지수로 놨을 때 라고 했을 때 결국 세 변을 알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의 삼각함수는 뭐다? 코사인 법칙인 거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 해버리면 알파랑 x의 어떤 관계가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해버리면 역시 이 각과 x에 대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두 관계를 조합시키면 충분히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됐죠? 됐지? 20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자, 상황이 좀 어려운 문제라서 21번 천천히 가볼게요. 21번. 어제 뭐 제출하는 거 있었나? 지성아, 어제 뭐 제출하는 거 있었니? 그래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샜어? 자, 21번. 정삼각형의 외부에 한 점 P가 있어서 A에서 P까지 길이는 2고 B에서 P까지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A, P, B의 각이 45도가 된다면 P에서 C까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정삼각형 ABC가 있는 거예요. ABC가 이렇게 있고요. 이 외부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데 A에서 그 P까지의 길이를 구했더니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었자 그냥, 자, 이렇게 그냥 길이를 구했더니만 요 길이가 2가 되었대요. B에서 P까지의 길이를 구했더니만 그냥 그 길이가 좀 약간 현실성이 있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되자. 자,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구했더니만 그 길이가 2가 되었대. B에서 P까지의 길이를 구했더니만 그 길이가 루트 2가 되었대. 그런데 이 각이 45도였더라. 요 상황이 이거잖아요. 이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P에서 C까지의 길이, P에서 C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근데 이게 P가 꼭 여기 있어야 될까?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P는 외부점이야. 근데 A에서 P까지 거리가 B에서 P까지 거리면 더 멀어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쵸? P가 이쪽에 있으면 오히려 B에서 거리가 더 멀 테니까. 그러면은 45도를 유지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일단 이렇게 되는 이 상황, 얘를 P1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존재하겠지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45도고 똑같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이러한 상황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만족하는 P의 그림을 그리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존재한다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는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두 가지 상황인 건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문제를 봤더니 이게 정삼각형이었다라는 거까지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P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 상황을 가지고 이 P1일 때를 가지고 먼저 풀어주면은 PS까지 이렇게 쭉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나눠주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일단 여기는 당연히 6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게 길이가 2고 길이가 루트 2고 45도. 아, 그거네요. 그거네.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고요?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두 변과 끼인각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노란색의 상황을 보면 이게 2고요. 요게 루트 2고요. 요게 45도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P1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AB 길이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이거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4 더하기 2 빼기 4니까 2네요. 그러면 AB는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상황은 얘가 루트 2고 얘도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고 루트 2고 2가 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러면 45도, 45도, 90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루트 2가 됐어. 그럼 여기도 루트 2야. 여기는 그러면 90도 더하기 60도니까 150도야. 그럼 다시 각은 150도, 루트 2, 루트 2. 그럼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써주면 P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끝났다. 그렇죠? P1은. 자, 계속 P2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P2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똑같이 풀 수 있어요. 뭐다? 얘가 루트 2다. 얘가 2다. 그리고 45도다.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역시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변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다고. 네. 60도예요.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 자, 이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 뭔지 모르지만 정삼각형이야.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된 그림으로 본다면 그러면 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변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때도 AB의 제곱의 값을 구하면 이제는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똑같네요. 그럼 이때도 루트 2가 나오죠? 그럼 이때는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직각. 이제 여기가 직각인 거죠? 그럼 요 각은 30도가 되는 거고. 그럼 그러한 삼각형에서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 길이는 요 삼각형으로 본다면 루트 2, 루트 2, 30도. 역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된다. 됐죠? 자,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당황할 수 있거든요. 딱 이게 몇몇 상황을 딱 그려놓고 변을 살짝 표시해줬을 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뭔가를 쓸 때 당황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두 변과 끼인각은 코사인. 세 변의 길을 알아도 코사인. 네. 끝에 뭐라고 쓰는지 못 들었어요. 루트 2, 루트 2요. 지금 여기서 구하면 AB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온다고요. 이거 위에 그랑 같으니까
이 제곱이 2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얘도 루트 2잖아요. 아, 그럼 이게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가 되는 그 상황이고 이게 30도니까 역시 코사인 법칙으로 이 P에서 C까지 길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둘 다 코사인 법칙. 네. 사인 어디서 쓴다고 하셨는데?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두 개의 정보를 할 때, 나머지 값 구할 때, 그러니까 각 A랑 변 A, 그러니까 마주보는 값을 알 때 나머지 값 구할 때 사인 법칙이고, 두 변과 끼인 각이라든가 세 변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이죠. 22번 입사각이랑 반사각에 대한 문제인데 22번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 A에서 빗을 썼더니만 BC랑 AB랑 CA에 반사돼서 다시 꼭지점 B에 도착했대요. 그런데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단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우리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걸 이용해서 구했던 경험이 있을 거야. 보통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들 어떻게 풀었죠? 대칭성을 이용했잖아요. 이 그 상황이거든요. 왜 그 상황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먼저 A에서 B를 쏜 거잖아요. A에서. 그래서 얘가 BC고 만약에 A에서 뭐 이쪽 방향으로 B를 빡 쏴버리면 그러면 요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도록 얘가 이렇게 빛이 가더라 라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들어온 빛은 다시 또 이 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또 반사가 된다 라는 얘기고, 다시 또 여기서 이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도록 반사했더니만 얘가 B로 빡 도착했다면 그러면 이 빛이 움직인 거리에 대한 이 각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고, 맞죠?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것은요, 얘를 도형을 아예 펼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형을 이렇게 펼쳐버리는 거죠. 그럼 도형을 이렇게 펼쳐버리면 이렇게 펼치면 이러한 합동인 정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들어내면 자, 이 각이랑 여기서 그 쐈을 때 요 입사각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얘기는, 그럼 이렇게 펼쳤을 때 얘가 대칭이 되는 위치를 여기다가 똑같이 그어내버리면 이게 그림이 약간 내가 좀 잘못 그려서 그래. 그림을 좀 잘못 그렸어.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요 정도일 거야. 요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냐? 내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래. 망했어. 자,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이 그림 잘못 그렸다. 어떡하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자,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요쪽에 요 각이랑 얘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요 각은 서로 일단 같은 각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펼친 모양을 생각한다면 지금 문제는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똑같다. 이게 입사각, 반사각 같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럼 그렇게 보면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뭐가 되겠니? 합동이 된다고. 왜요? 이 각, 이 각은 같고요. 펼친 도형이니까
요 각과 요 각도 같은 각이고 그리고 둘 다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는 합동인 거죠. 이해되죠? 그쵸? 합동 조건이잖아. 그래서 결국 입사각, 반사각 같아지게끔 하려면 얘를 일직선으로 쫙 이어서 이 연장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결국 걔가 이렇게 되는 이랑 얘가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된다 이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합쳐버리면 삼각형을 두 개를 더 그리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더 그렸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한 번 반사된 게 얘랑 똑같은 변인 거고 두 번째 반사된 거는 얘를 일직선으로 그릴 때 얘랑 같은 길이인 거고 세 번째 반사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랑 같은 길이가 되는 일직선으로 그려진 그림이 된다는 거야. 왜요? 합동의 성질 이용한 거죠. 각서로 갖다 놓으면은 결국 이러한 그림이다. 그러면 우리가 묻는 것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끝났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요 길이는 그러면 1 더하기 1,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길이는 이 길이 물론 그 길이를 뭐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은 하죠. 왜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는 120도니까 정사각형 두 개.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요 길이를 구할 수는 있어. 그러면 결국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잖아요. 세 변 길이 알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가버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연장선 그어서 풀면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똑같이 60도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1이면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이다. 특수 삼각형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 만들어졌네. 그러면 바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풀거나 어쨌든 정답 구하면 돼.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빛이 입사 반사 같으면 이 도형을 펼쳤을 때 결국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되거든. 그럼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쭉 펼친 도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여기까지 갔다라는 그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보자. 23번. 비슷한 상황이야. 22번과 23번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꼴이냐면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최단거리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최단거리는 동점을 그러니까 동점을 그 동점에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거를 일직선으로 이어준 게 최단거리였던 기억나죠? 23번입니다. 23번. 11-23번. 삼각형 ABC에 변 BC, CA, AB 위에 동점 PQR이 있고요. 각 A가 60도다.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을 H라고 하고 A부터 H 길이는 4가 된다면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다시 다음과 같은 이런 데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길이를 그러니까 꼭지점을 A, B, C라고 놓고 이 A가 60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수선을 내렸더니만 이 길이가 4가 되었다. 자, 이 상황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BC랑 CA랑 AB 위에 전부 다 PQR이라는 동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P가 있고 BC 위에 그 다음에 이쪽 어딘가에 Q가 있고 이쪽 어딘가에 R이 있는 거라고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라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 둘레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 만약에 P가 동점이라면 정점이라면 P가 정점이라면 자 최단거리 어떻게 구하죠? 정점을 이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또 정점을 이 동점 R이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 대칭점을 여기를 뭐 P1 이거를 P2라고 한다면 이 P1과 P2를 일직선으로 이어준 이게 최단거리였잖아. 기억나죠? 우리 최단거리 구할 때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키면 결국 대칭시켰을 때 이 길이를 구해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고 합동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Q가 여기에 있고 R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삼각형의 길이가 최소 길이였던 거라고. 그것은 결국 일직선의 길이랑 같았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P를 여기에 대칭시켰다는 얘기는 A부터 P까지의 길이랑 A에서 P1까지 길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대칭한 거니까. 수직, 이등분. 그러면 얘랑 얘는 길이 같은 이등변. 그럼 마찬가지로 A부터 P까지 길이랑 A부터 P2까지의 길이도 같은 거죠. 그럼 A부터 P까지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가 X라고 놓는다면 그럼 당연히 X면 그러면 이 길이도 X인 거고 이 길이도 X인 거고 그러면 이 각은 대칭시킨 거니까 60도 각을 대칭시키니까 이 각은 뭐가 되니? 120도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 같고 얘 같으니까 전체는 이거의 2배인 120도야. 그러니까 얘가 최단거리였고 그럼 최단거리 P1, P2의 최단거리의 제곱이란 그 제곱이란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네요. 코사인 법칙이죠? XX 120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약분해주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결국 3X제곱인 거다. 그러니까 P1, P2의 길이는 루트 3X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X가 최소이면 되는 거고요. 그 X가 최소일 때가 A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X로 놓은 거니까 당연히 수직일 때가 거리가 제일 짧은 거죠. 그러니까 X는 4일 때가 최소인 거네. 그러니까 최소 길이는 4루트 3이다. 넓이가 루트 3이고 A가 60도인
A가 60도인 그러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것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접한다. 자, 첫 번째 B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해보고 두 번째 변들의 길이의 총 합을 구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역시 그림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삼각형 ABC가 있는 거였죠? 이런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서 이 A의 각이 60도래요. 그냥 이를 A라고 놓고 60도 B, C 그러면 변의 길이가 A, B, C 자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있다. 원의 중심에서 어쨌든 이 길이는 2였다. 자, 첫 번째 B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굉장히 쉽죠? BC 길이 어떻게 구하니? 우린 각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BC 길이는 대놓고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분의 BC 길이 그게 소문자 A죠?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반지름 길이 2니까 이꼴 4다. 그러니까 A는 4 곱하기 사인 A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해주면 2 루트 3인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요 길이는 2 루트 3이다. 첫 번째 건 끝났고 자, 두 번째 거 그러면 이제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그런데 넓이가 이거의 넓이가 루트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넓이가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삼각형 넓이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삼각형 넓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죠. A, B, C가 있는데 여기를 그냥 A, 여기를 B, 여기를 C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H 이건데 그런데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기억나요? 2분의 1 AC 사인 B 물론 2분의 1 AB 사인 C 2분의 1 BC 사인 A라고 쓸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높이 H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이 H라고 하는 높이는 사인 B가 C분의 H잖아요. 사인 B가. 그러니까 사인 B가 C분의 H니까 H 대신에 C 곱하기 사인 B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 식이 나오는 거였다고. 그러면 이게 넓이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이야. 그러니까 수학 1에서는 2분의 1 두변 곱하기 사인 끼인각 이게 넓이고 그런데 사인 B는 다시 사인 B는 뭐랑 같아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B는 2R분의 B랑 같죠? 사인 법칙. 그럼 사인 B가 2R분의 B니까 이거 대신에 2R분의 B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는 분모는 4R 분의 분자는 A, B, C가 된다. 4R분의 A, B, C예요. 이거를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있어서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소문자 R이면 그러면 그 넓이가 이렇게 쪼개서 이 넓이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의 합과 같다. 그렇게 해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내접원을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물론
사선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사선 공식. 근데 사선 공식은 수학 1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2분의 1 절대값 x1, y1, x2, y2, x3, y3 다시 한번 x1, y1 해서 곱하고 곱한 걸 더한 거에서 반대쪽으로 곱의 결과를 빼주는 것이다. 사선 공식. 마지막으로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 헤론의 공식은 루트 s 곱하기 s-a, s-b, s-c인데 이 s는 누구냐? s는 세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다. 즉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그 넓이는 루트 s,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인데 앞에 2분의 1이 없다라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공식만 알아두면 더 이상 우리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쓸 일은 없거든.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전부 답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내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공식은 전부 다 암기하는 거고 하나의 식으로 유도한다가 아니라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야. 얘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여기서 넓이가 루트 3이래요. 그런데 이게 B고 이게 C고 여기 6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로부터 넓이 루트 3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B, C 곱하기 사인 60도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해버리면 B 곱하기 C가 4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뭘 구했냐면 A가 2루트 3이에요. B 곱하기 C가 4예요.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은 거야? A, B, C의 합을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이제 뭐를 쓰는데?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보자고. 왜냐면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그 식의 일부분에 B 곱하기 C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써버리면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왜요? 한번 써볼까요?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이놈의 제곱은 12는 이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B 곱하기 C가 4고 얘가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 곱하기 C도 알고 있으니까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문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고 있으니까 정답 나오네요. 할만하죠, 그쵸? 아니요. 할만하지 않아요? 테스트 오늘 한 개예요. 네. 그냥 합니다. 보지 마요. 테스트 저기 기본 문제 보시면 돼요. 기본 문제. 얘 잠깐 까먹었을 뿐이야. 잠깐 까먹었을 뿐이고 두려워하지 마요. 나중에 다시 몇 번 푸다 보면 감각이 되살아나는데 근데 여기 파트는 좀 그런 것 같아. 금방 까먹기도 하고요. 금방 감각이 살기도 하는데 근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명확하게 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지 라고 하는 그 감각이거든요. 시험 보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만 유지하면 되는 감각인 거야. 풀고 틀리고 암기하고 이거지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공식은 3개밖에 없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그 3개밖에 없다고. 그냥 외워서 그냥 문제마다 요 문제는 이거지 라고 대입할 수 있으면 돼요. 25번 문제인데요. 25번.
자, 분명히 우린 넓이는 가장 삼각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넓이는 이거거든요. 2분의 1 AC sin B. 자, 2분의 1 두 변 곱하기 그 사인 끼인 값. 이게 가장 기본이야.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인데, 그러면 25번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에 점선과 같이 실선의 길이를 하나는 10%를 줄이고 다른 하나는 P%를 늘렸더니만 넓이가 똑같았다. P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이 상황이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러한 삼각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삼각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린 그 삼각형을 편의상 이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이 길이를 B라고 놓고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넓이는 뭐인 거니? 2분의 1 AB sin 세타였던 거야. 넓이는. 근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는 얘를 10%를 줄였대요. 그러면 넓이가 10%가 줄어들면 이 길이는 이제 뭐가 된다야? A 곱하기 0.9가 된다는 얘기죠. 10% 줄었으니까. 그런데 이쪽 변은 P%를 증가시켰대. 그러면 이쪽의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P가 되는 거야.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세타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거인 건데 이 둘이서 어떻다? 같더라. P를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 2분의 1 A, B 사이즈가 다 약분해버리면 결국 0.9 곱하기 이거 100분의 통분해버리면 100 플러스 P가 1이 되면 넓이가 같은 거죠. 만족하는 P가 얼마입니까? 요 문제였네요. 그죠? 두 변의 길이 알고 끼인각 알면 넓이 구하는 공식,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봤던 거고요. (11-26번입니다) 11-26번. 이론은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사각형 넓이에 대한 이론만 남았고 이론은 다 끝났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BC 위에 점 P를 잡아서 AB랑 AC에 내린 수선을 MN이라고 하자. 첫 번째 MPN의 가계 크기를 구하라. 두 번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였어요. 자,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그러한 정삼각형이 있었대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 B, C. 자, 이게 있었는데 이 BC 위에 점 P를 아무렇게나 잡은 거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점 P를 잡아서 이 점 P에서 각각의 수선을 내리고 이쪽에도 수선을 내렸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다. 그랬을 때 M, N, P 여기를 M으로 놓고 여기를 N으로 놓고 했을 때 이 M, PN, MPN. 자, 이거의 가계 크기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첫 번째 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 가계 크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는 60도 이거는 90도, 그럼 여기는 30도네요. 마찬가지로 정삼각형이니까 60도, 90도, 30도네요. 그래서 요 각은
120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 자, 이게 1번 문제였고 2번 그러면 PMN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린 얘를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학교적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중학교적 지식을 한번 이용을 그냥 해보자. 자, 이 중에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아무데나 하나를 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데나. 그냥 여기를 x라고 할까요? 여기를 x 이렇게. 그럼 얘가 x면 요 길이는 당연히 4-x죠. 근데 이거 특수비잖아요. 특수비. 이게 30도랑 마주보는 거나 90도랑 마주보는 거니까 이게 4-x면 여기랑 마주보는 요 길이는 얘의 절반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분의 4-x가 되고요. 그럼 다시 또 요 길이는 얘의 루트 3배잖아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생각해보면 결국 요 길이는 2분의 4-x의 루트 3배인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요게 x면 똑같아요. 요게 x면 그러면 90이랑 마주보는 게 x니까 여기는 2분의 x고, 그럼 여기는 그거의 루트 3배죠. 그러니까 2분의 x 곱하기 루트 3이야. 그리고 여기가 120도인 거야. 아, 끝났잖아. 넓이는 뭐다? 2분의 1 곱하기 이거 2분의 4-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x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120도 이거고, 정리해주면 사인 120도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요거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분모가 2니까 16 분의 분자 루트 3 3번 곱하면 3루트 3 곱하기 4-x 곱하기 x인 거니까 당연히 언제가 최대니? x가 얘는 2차 함수예요. 0과 4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야. 그럼 당연히 두 근의 정가운데일 때가 최대인 거잖아요.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0과 4의 정가운데 x가 2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x는 2고요. 그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최대 넓이 구할 수 있었네요. x가 최대가 이거 2차식이란 말이야.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도 괜찮고, 아니면 요 2차 함수를 그리면 걔는 x가 0과 4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니까 당연히 두 근의 정 가운데일 때가 대칭축의 위치가 되는 최대가 되는 x값일 거라고. 그러니까 x에 2를 집어넣은 게 최대의 넓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7번 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약간? 아니요. 27번 아직 너무 어려워. 너무 27번 오랜만에 해서 AB랑 AD의 길이가 1, BC의 길이가 2, 각이 90도인 그러한 사다리꼴이 있어서 AD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에서 B까지 길이가 X, C까지 길이가 Y, X 곱하기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데요. 그림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 A, B, C, D 이거죠. A, B, C, D. 자,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1,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길이가 X, 이렇게 해서 길이가 Y.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이 삼각형 넓이 그냥 얼마일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당연히 밑변 길이는 2고 높이는 1이니까 넓이는 1이에요. 넓이 1이거든. 근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넓이는요 1인데 그거는 2분의 1 x y 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x 곱하기 y라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1이랑 같은 거네요. 그럼 결국 x 곱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사인 세타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최소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갑자기 이런 발상을 했느냐? 그냥 주어에서 x랑 y를 곱하는 얘기는 x, y 곱은 뭐랑 관련된 거야? 넓이랑 관련된 거라고. 그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x, y 곱하기 그 사인에 대한 그 끼인 그 값인 거니까. 그래서 x 곱하기 y 넓이랑 관련됐겠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이 발상을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다음과 같이 그냥 평행한, 그냥 얘도 연장해서 평행한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봐요. 평행한 두 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 C까지 길이가 2니까 그냥 적당한 점이 B가 있고 적당한 점이 C가 있는 그 상황인 거야. 이 길이가 2인 거죠. 그리고 이 P가 여기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세타가 작아지려면 P가 어디에 있으면 될까? P가 어딘가에 저쪽 멀어지면은 각이 점점 작아져요.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각은 작아지고요. 또 왼쪽으로 쭉 가도 각은 작아져요. 갈수록.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언제가 각이 제일 크겠어요?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BC를 이렇게 기준으로 갔을 때 이 BC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 있으면 이때가 세타가 최대라고요. 정확히 딱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얘가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각은 작아지거든. 근데 이 최대 각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면 그럼 여기도 1인 거니까 1이니까 그럼 여기가 45도죠? 지금 문제가 여기 길이가 1인 거잖아. 길이가 1이라고. 이 길이가 2인 거라고. 그럼 이게 정 가운데니까 당연히 여기 1이고 여기 1인 거니까 45도죠? 이거 45도죠? 여기 90도죠? 그럼 최대일 때가 90도네요? 사인을 생각해보세요.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는 계속 사인은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각이 작을수록 사인도 작은 거고 각이 클수록 사인도 큰 거라고. 자, 이제 세팅이 끝났잖아. P가 요 사이를 움직이는 거라고, 요 사이를.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사실 이렇게 연장선이 이렇게 쭉 있었다까지를 그린 거고 이 D는 실제로 이 길이가 2였으니까 그 절반의 위치인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가 사인이 최대란 얘기야? D에 있을 때가, 이때가 사인 세타가 최대인 거고. 그러면 여기랑 멀리 떨어진 지점은 A겠죠? 그럼 이때가 세타가 제일 작을 때인 거야. 됐죠? 저희가 가장 큰 세타의 각인 거고요. 이때가 가장 큰 세타의 각인 거고 이 가장 작은 세타의 각인 거죠. 그러면 이 가장 큰 각 몇 도라고요? 90도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인 세타는 최대값이 90도일 때니까 사인 90도 얘는 최대가 1이고 최소는 딱 이때야.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직각인 상황에서의 사인 값이니까 2고 1이면 여기는 루트 5. 그럼 그때의 사인의 값은 루트 5분의 2죠. 루트 5분의 2. 그래서 분모가 최소일 때, 분모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이것분의 2, 이것분의 2 해주면 각각의 x, y의 최대, 최소가 나온다. 상황을 좀 직관적으로 바라봐서 정확히 가운데가 최대고 멀수록 최소가 된다 라는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8번 그러니까 풀다 보면 나중에 야 이거는 진짜 풀 문제가 아닌데 라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뺄게요. 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뺄게요. 28번 28번의 상황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28번 A가 120도인 삼각형의 주변에 대해서 AB랑 AC의 곱은 1이고 각 A의 이등분선이 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AB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1번 AD의 길이를 X로 나타내어라. 2번 그 AD 길이의 최대 최소 그때의 X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요. 자, 이 상황은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그런데 여기가 120도래요. 이 각을 2등분한 거죠. 각을 2등분했으면 쭉 잘라서 얘가 각이 같도록 60도가 되도록 잡은 거고 우리는 이 점을 D라고 하겠다. A에서 B까지 길이를 X로 놓고 A부터 C까지를 X분의 1로 놓았다. 이렇게 놓았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그럼 A부터 D까지의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이게 문제라고요. 파악됐죠? 저 길이 곱이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이 상황이 각을 2등분한 거라고. A, B, C, D. 이 상황은요 접근법이 두 개예요. 각을 2등분했을 때 첫 번째 접근은 B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는 거야. 일단 각의 2등분의 특징이 뭐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각의 2등분.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첫 번째는 삼각형 A, B, D에서 B를 기준으로 한 코사인 B는에 대한 식을 하나 써요. 두 번째는 삼각형 A, B, C라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B는 이라는 식을 써요. 그럼 둘 다 똑같은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이 값이랑 이 값이 어떻게 써요? 서로 같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뭔가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각의 이등분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한 10문제가 나오면 한 8문제 정도는 얘랑 관련된 문제야. 근데 꼭 각의 이등분이 아니라 꼭 각의 이등분이 필요 없어. 이게 중점일 수도 있고 D가 또는 3등분점일 수도 있어. 뭐가 됐든 간에 삼각형 하나가 있고 여기를 뭔가 좀 자르는 어떤 모양이 나온다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B에 대한 식 하나,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B에 대한 식 하나.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세타가 특수한 각이라면, 세타가 특수각이면,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랑 삼각형 ADC의 넓이랑 똑같죠? 더하면 전체 넓이가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한 20%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한 80%는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되거든. 각의 이등분이란 말이 나오면 수학 1에서 각의 이등분이 나오면 둘 중 하나에 대한 문제인 거라고. 그 얘는 둘 중에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몇 번째 걸까? 두 번째 거예요. 120도를 반으로 쪼개면 60도거든. 그 60도니까 이 길이를 AD의 길이를 일단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놓을게요. 라고 놓으면 전체 삼각형 넓이는 뭐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사인 120도예요. 근데 그거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 이 넓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지 않냐? 라는 거잖아. 라고 한다면 a를 x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계산해버리면 어차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이니까 그럼 얘는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은 요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똑같네요. 그럼 2분의 루트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a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x 더하기 x분의 1 분의 1인 거네요. 물론 xx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x로 나타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AD 길이의 최대값 AD 길이는 이거거든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야 뭐니? 산술기하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두 값이 같아지는 x가 1일 때가 분모가 최소고, 분모가 최소면 전체는 최대다. 그냥 산술기하에 의해서 x가 1일 때가 최대인 걸 알 수 있고, 최대값은 2분의 1이네요. 안 보이니?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변형한 거죠. 분모 분자에 xx 곱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산술기하랑 관련된 문제였어. 자, 근데 이 문제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실제로 요 상황이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그냥 b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길이가 표현될 때, 그러면 코사인 b를 이거에 대한 식 하나, 이거에 대한 식 하나, 두 식 같다고 놓고 푸는 게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그건 앞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쌤, 첫 번째 정보로 풀면 저 AD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부분 못 풀어요. 얘는 못 푸는데 다른 거는 AD 길이 구할 때 어디 구할 때 이거? 이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뭐 10이고 이 길이가 6이다. 그런데 이 세타는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그때는 이걸 쓰면 돼. 왜? 각의 이등분이니까 이게 16이면
즉 5대 3이죠. 그럼 얘도 뭐야? 5대 3인 거잖아. 각의 등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리고 여기가 5K고 이게 3K야. 라고 한 다음에 그럼 요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 하나 해주면 K랑 X의 관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또 식 하나 나오죠. 둘이 같다고 놓고 풀어버리면 결국에 원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보통 요 상황이 더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두 개를 같이 염두를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고요. 자, 이제 작은 주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큰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 세 번째는 넓이. 그런데 넓이 중에서 아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 하나를 했잖아. 그럼 이제는 남은 주제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각형 넓이는요, 종류를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각형 넓이.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 자,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고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한 이러한 평행사변형이면 그냥 이 길이가 A야, 이 길이가 B야, 이 각이 세타야. 그러면 넓이 뭐가 될까? 넓이는 그냥 AB 사인 세타죠. AB 사인 세타죠. 왜요? 얘를 반으로 잘라버리면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그런 게 두 개. 그러니까 AB 사인 세타. 그럼 선생님, 그럼 얘는요? 얘는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사인 세타랑 얘가 세타면 얘는 뭐야? 파이 빼기 세타죠.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서로 어때요? 값이 같거든. 각 바꾸기를 통해서 생각한다면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2분의 파이의 2배. 이거 그대로 사인. 2, 4분면 플러스. 둘은 서로 값이 같거든. 그러니까 그 각이 얘가 됐든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AB 사인 세타예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첫 번째 유형인 거죠. 사각형 넓이의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 사각형. 그냥 사각형이 있는 거야. 못생긴 사각형. 그냥 이러한 사각형이 있어. 못생긴 사각형.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물론 얘를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이 대각선의 길이가 A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했더니 길이가 B가 나왔어.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해보자. 세타. 자, 그러면 이 넓이 뭘까요? 이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왜 얘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냐? 왜? 자, 이게 이렇게 생긴 이게 외계인이야. 외계인. 아니, 인권이 있으니까 외계인도. 자, 개구리야. 개구리 모부통을 해부하는 거죠. 칼을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했어. 그래서 해부하는 거야. 그치? 상상이 가죠. 그쵸?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피부를 이렇게 뒤집는 거라고. 이제 막 내장이 막 쏟아질 거야. 그치? 그러면 그 해부된 그 모양을 이렇게 펼쳐버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양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또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이쪽이랑 이렇게 선을 그으면
결국 펼쳐진 모양은 얘랑 얘가 합동이고 합동이고 합동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요 사각형의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펼치면. 근데 이게 평행이니까 얘가 A면 얘도 A잖아요. 이게 B면 여기 B잖아요. 그럼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펼친 모양은 평행사변형이야. A, B, 사인 세타가 되는. 그럼 그거의 절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A, B, 사인 세타인 거죠. 됐죠? 자, 대각선의 길이 알 때 이 사각형은 2분의 1 A, B, 사인 세타야. 이게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그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상황일 때의 문제야.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거예요. 이 원에. 근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하냐? 반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으로 자를 거냐면 문제에 각도가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문제 이 중에 어느 한 각도가 주어질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 각도가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각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잘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르겠니?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잘라서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보통은 코사인 법칙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들을 구해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 구할 수 있거든. 그 어쨌든 이 길이 알면은 이 넓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넓이가 세타면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은 뭐니? 원의 성질에 의해서 원의 사각형이 내접해주면 마주보는 각의 합은 항상 뭐다? 항상 180도. 기억나요? 자, 원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으면 항상 이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였잖아요. 180도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세타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러면 뭐 코사인 법칙이든 사인 법칙이든 이용해서 이 길이 구하면 또 이 길이 알고 그러면 또 뭔가 또 이런 값들도 구할 수 있게 되고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빼기 세타랑 같으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면 그게 정답인 거야. 그래서 유형은 세 가지인 거죠. 평행사변형, 일반적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데 29번이 그 중에서 뭐랑 관련된 거냐면 두 번째 거랑 관련된 문제예요. 두 번째 거랑. 자, 볼게요. 29번. 사각형 ABCD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아무렇게나 A, B, C, D가 있는데 이거의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O다. ABO 이 넓이를 구했더니만 이 넓이가 4였대요. CDO에 이 넓이를 구했더니 그 넓이가 9가 되었대요. 그러면 전체 넓이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전체 넓이의 최소값. 그래서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랑 관련된 상황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넓이가 4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길을 그냥 편의상 A, 이 길이를 그냥 B, 이 길이를 그냥 C, 이 길이를 그냥 D라고 놓읍시다. 아예 예쁘게 A랑 마주보는 A, B랑 마주보는 B, 됐죠? C랑 마주보는 C, D랑 마주보는 D라고 놓읍시다. 라고 한다면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넓이를 구할 때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똑같은 값이니까 굳이 어디를 세타로 놓을까에 대해서 막 궁리하거나 이런 거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자 이제 어떤 식 세울 수 있는 거야? 이 넓이가 4란 얘기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4란 얘기고 이 넓이 2분의 1 CD 사인 세타가 9란 얘기인데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뭐라고요? 사각형 넓이는 이놈인 거다. 이놈인 거다.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B 플러스 D 곱하기 이 길이 A 더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거죠. 됐죠? 이제 전개해주면 돼요. 자, 이거 전개해주면 주어진 식은 뭐가 나와? 전개되는 과정에서 얘가 나오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또 2분의 1 CD 사인 세타도 나와요.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값도 나와. 뭐가 이용될 것 같아요? 산술기하.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가 4고 얘가 9니까 그러면 산술기하에 의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두 개 더하는 값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값은 아무튼 얘는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두 개 곱한 거. 즉 4분의 1 A, B, C, D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해버린 결과를 다시 끄집어내버리면 이거 전개해주면 자리가 없는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일단 AB 그 다음에 2분의 1 CD 사인 세타는 빼고 그러면 4 더하기 3 13 플러스 나머지는 2분의 1 그럼 나오지 않은 거 뭐야? BC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1 AD 사인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걔가 뭐다? 크거나 같다? 13 곱하기 13 플러스 2 루트 두 개 곱한 거 4분의 1 A, B, C, D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누구냐? 얘는 얘랑 얘를 서로 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36이죠. 두 개 곱한 거잖아요. 얘가 36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36이 6이 12, 12 더하기 13, 25. 최소값은 25가 됩니다. 됐죠? 사각형 넓이, 얘 대각선 할 때의 넓이를 구하는 거 이용해서 접근했던 문제고요. 접근했던 문제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거 생각만큼 그렇게 유도가 잘 되진 않을 거야. 긴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그냥 싹 다 암기는 하세요. 30번 문제인데 A가 8이고요. B 더하기 C가 12예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그 많은 공식들 중에서 30번과 관련된 것은 뭘까? 어떤 놈일까? 아까 썼던 그 수많은 공식 중에서 30번과 가장 관련이 있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뭘까요? 뭐죠? 헤론의 공식이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 A, B, C. 세 변의 길이 합을 S,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합을 2로 나눈 값을 S라고 한다면, 다시요. 헤론의 공식.
세변 ABC를 알 때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때 이 S는 누구다? A, B, C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면 그 넓이는 루트 S 곱하기 S-A, S-B, S-C였다고. 세변의 길이랑 관련된 삼각형 넓이는 헤론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30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S는 세변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8 더하기 12를 2로 나눈 10이네요. 그럼 넓이는 루트 10 곱하기 10-A 이죠. 그 다음에 10-B, 그 다음 10-B고요. 10-C.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이는. 자, 계속 전개해주면 루트 20 곱하기 요놈은 100-B 플러스 C 곱하기 10 더하기 B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B 더하기 C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요거는 12. 그러면 B 곱하기 C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역시 뭐다? 산술기하죠. B 더하기 C가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크거나 같더라 2 루트 BC 이게 되고 따라서 B 곱하기 C의 근호 씌운 게 6 이하. 그러니까 BC는 36 이하가 되네요. 집어넣어버리면 결국 주어진 이 값의 최소 넓이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었어. 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 길이 할 때는 헤론의 공식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었구나. 됐나요? 그리고 요거요? 이거요? 그냥 공식이에요. 이거 유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은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암기하는 거야. 그냥 세변의 길이 A, B, C를 알고 있으면 세변 길이 알고 있으면 그냥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냥 이거야. 이거고 그때 이 작은 S는 뭐야? 세변 길이 합을 2로 나눈 거야. 물론 이 그냥 큰 S는 그냥 면적 S에 그냥 약자를 쓴 거고요. 활용 문제들은 그러니까 31, 32, 33, 34 이 활용 문제들은 아마도 내신에는 조금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쌤 뺀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 정도를 뺀다고 했었죠. 하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쌤 나중에 나올 것 같으면. 근데 어떻게 예상을 해요? 쌤이 확실히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안 나왔는데 쌤이 하면 앞으로 안 나온다고 어떻게 확신을 하죠? 쌤이 작년처럼 낸다 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를 할게요. 3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상번은 이거는 꼭 활용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33번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강조하면서 33번 가장 중요한 문제 활용 중에서 11-33번 일직선 위에 있는 해수면 위에 세 지점 PQR에서 산꼭대기 T를 올려다 봤더니 각이 30도, 45도, 60도였다. PQ의 길이가 1km, 그냥 1이라고 볼게요. 1. QR의 길이가 2였다면 산의 높이를 구해보자. 얘를 그림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입체니까 그냥 살짝 비틀어서 그릴게요. 살짝 비틀어서 여기에 산이 있는 거죠. 산. 그냥 이렇게 그냥 산을 생각해 보면 P Q R에서 R 이쪽 이 정도 R에서 산을 바라봤더니 P에서 Q까지 길이는 1km, Q에서 R까지는 2km 됐죠? 여기서 이 산을 바라본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요 각도가 30도였다. 자, Q에서 이 산 꼭대기를 바라본 거죠. 여기가 지금 다 같은 바닥인 거고, 그랬더니만 요 각이 45도였다. 이 아래서 이 산을 바라본 거야. 이렇게 산을 바라봤어. 라고 했더니 요 각이 60도였다. 그러면 결국 이 산의 높이를 구해보자. 그림 이해되죠 지금? 근데 꼭 비스듬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입체니까 다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편하게 그리세요. 편하게 이 상황에 만족하도록. 나보다는 예술적 감각 뛰어나잖아. 맨날 수업할 때 맨날 그림 그리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훨씬 더 나보다 예쁘게 그릴 수는 있을 거라고. 나는 일단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 자, 그러면 산의 높이를 모르니까 그냥 높이를 h라고 할게요. h. 높이를 모르니까. 근데 얘가 h면 요거 특수 삼각형이거든요. 이거 수직이잖아. 그러면 30도랑 마주보는 게 h니까 그럼 여기는 60이랑 마주보는 각이겠네. 그러면 얘가 수직이고, 그러니까 요 뒤에 뭐인 거니? 루트 3h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가 Q에서는 이게 45도, 그럼 얘가 90도 산이니까 그것도 45도. 그럼 이게 h면 여기도 똑같이 h인 거죠. 다시 이 삼각형으로 본다면 60도랑 마주보는 게 h예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러면 30도랑 마주보는 얘는 루트 3분의 1 h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는 이 아랫면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럼 아랫면의 그림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R인 거고, 길이가 1, 길이가 2 됐죠? 그 다음에 길이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루트 3h고 여기가 h고 여기가 루트 3분의 1 h란 얘기라고요. 됐나요? 이게 삼각대기 A, 여기는 수직으로 그은 B 이거라고.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온 순간 뭐 하라고요? 누구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라고 했잖아. 그림이 이렇게 보인 순간 뭘 하고 싶다. 이 P에 대해서 삼각형 BPQ에 대한 이거에 대한 코사인 P를 한번 써주고, 삼각형 BPR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또 한번 써서 두 개는 같은 코사인이다. 자, 삼각형 BPQ에 대해서 그러면 코사인 P는요. 코사인 P는 뭐야? 2 곱하기 루트 3h 곱하기 1 분의 이거 제곱 3h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h 제곱 이거죠. 그 다음에 삼각형 PR에 대해서 이 큰 삼각형에 대해서도 같은 P라는 각을 갖고 있으니까 역시 코사인 P는 그럼 걔는 2 곱하기 요거 루트 3h 곱하기 3 분의 제곱 3h 제곱 플러스 제곱 9 빼기 제곱 3분의 1 h 제곱. 이제 뭐다? 얘랑 얘는 서로 값이 같다. 똑같은 코사인 P니까. 그러면 날리자 이거죠? 2 날리고 루트 3h 날려버리고 해주면은 그냥 같다고 했을 때 h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그 h를 구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이 그림 이렇게 삼각형 하나 갖다 놓고 뭔가 선 하나 가운데 갖다 놨을 때 그때의 변 길이 구하는 거는 코사인 법칙을 2번 써서
같다고 놓고 푸는 것 이게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 유형인 거죠. 실생활 문제이지만 대표적 실생활 문제입니다. 대표적입니다.